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의림집들의 모내기를 모두 마친 6월, 의림집들에서 재미있는 한 행사가 열렸다. 올 한 해 의림집들에서 농사를 책임질 농부들을 풀어주는 행사. 그런데 농부들은 다름 아닌 미꾸라지, 메기, 오리에 왕우렁이까지 자연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다. 이렇게 생겼대. 제천 의림집들에서 몇 해 전부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게 된 행사다. 바구니에 자신들처럼 어린 오리를 담아 논에 풀어주는 어린이들. 오늘만큼은 어른 농부들보다 의림집들의 벼가 건강하게 자라나라는 더 큰 바람과 희망을 품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일꾼인 오리며 왕우렁이들은 어린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이다. 친환경 농업 일꾼인 오리며 메기, 미꾸라지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드넓은 의림집들로 나가는 모습에서 풍년을 미리 예감해본다. 사실 이런 생물들은 오래전부터 논을 터전으로 살던 생물들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을 이제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수입을 1990년대에 수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유지하는 방안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유지하는 방안이 너무 힘드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우렁이처럼 아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렁이는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식용으로 들어왔지만 그렇게 식용이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상 이제 먹이를 주는 것도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그냥 둔벙에다 풀어줬던 것들이 둔벙 주변에 풀이 싹 없어지면서 이게 잡초를 제거하는 효과를 갖고 있구나라고 해서 제천시 모산동, 신월동, 창전동 일대에 140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들. 제천 사람들은 흔히 뒷들이라 부르는 이곳. 지금은 의림지들이라 부르는데 200여 명의 농부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다. (3월) 초순을 지난 시기 제천 의림집들 논은 아직도 땅이 완전히 녹지 않은 상태. 이렇게 제대로 녹지 않은 논에서 제천 의림집들 친환경 영농조합 농부들이 작업이 한창이다. 드넓은 의림집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논 흙을 채취하고 채취한 흙을 일일이 고운 채로 쳐서 작은 포대에 담는 일. 이제 풀릴 것 같아요, 많이. 논 주인만 100여 명이 넘는 의림집들의 논. 지도를 일일이 대조해가며 모든 논 주인들의 논에서 흙을 채취하고 분류해야 하는 일. 벌써 일주일 넘게 해오고 있는 작업이다. 이제 의림집들의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다는 신호다. 밖에 있는 그 이제 불순물들, 유기물들 걷어내고 안에 있는 흙들만 해서 채로 쳐서 그 토양 분석을 받는 거예요, 기술센터에 가서.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이 논에 들어있는 유기물이라든가 또는 전기 전도율 또는 이제 뭐 질소 함량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줘요. 그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시비 처방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시비 처방을 하기 위해서 토양 검정을 받는 거예요. 충북 진천에 위치한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의림집들 친환경 영농조합 농부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올해 농사를 지을 벽씨를 가지러 온 것.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벽씨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벽씨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미리 주문해놓은 친환경 벽씨를 가지러 온 것. 오늘 가져갈 벽씨의 양은 5톤. 벽씨의 품종은 오대쌀이다.
올해는 의림지뜰에서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신청해서 가져가야 할 친환경 벽시의 양도 그만큼 늘었다. 그래도 친환경 벽시를 옮기는 조합원들의 손은 가볍기만 하다. 종자 소독부터 이제 다르고요. 종자 소독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농업 자재라고 이제 그 유기농업 자재 등록이 돼 있는 것들만 사용해가지고 이제 허가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해서 종자 소독이 들어가고 이제 일체 농약은 아예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렇게 소독 방법부터 다릅니다. 생산 과정에서는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일체 농약을 쓰지 못해가지고 이제 제일 단점으로는 이제 그 잡초 제거가 이제 거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제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림지뜰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심을 벼 품종은 주로 오대벼와 신동진벼 두 품종. 이 두 품종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품종이다. 그리고 벼 품종의 선택은 한 해 농사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신동지는 저희가 자체 채종한 것도 있고 또 시에서 그 다른 부분에서 국립종자원 거기서 보급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빠져. 예. 자가 채종도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무농약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그 국립종자원에서 아마 저기 3톤? 신동지 3톤 그걸 주문해 놨어요. 벽시가 밥상에 오를 쌀이 되기 위해선 88번 농부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쌀농사. 조합원들 모두가 30여 년 넘게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벽시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은 언제나 설렘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떻게 종자도 뭐 가까운 데도 많은데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요. 멀리 특별 주문한 종자를 가지러 왔는데 올해 농사가 잘 되길 바라야죠. 저희들이. 아, 기분 좋습니다. 어쨌든 뭐 농사 잘 지어야죠. 이 뭐. 예, 이 코로나 오늘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서로 얼굴 보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아. 3월의 늦은 오후에 친환경 벽시를 가득 실은 2대 트럭이 힘차게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문을 나선다. 제법 더워진 5월의 햇살 아래 의림지뜰에서 모내기 작업이 한창이다. 열흘 넘게 해오고 있는 모내기. 의림지뜰 친환경 영농조합 김시훈 대표가 막바지 모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의림지뜰에 심을 대부분의 친환경 육묘를 책임지고 있는 의림지뜰 친환경 육묘장. 모내기가 한창인 때에는 이 의림지뜰 친환경 육묘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나돈다. 새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안 나오고 뿌리가 노화돼가지고 한 달쯤 되니까 이런 게 이제 그동안 한 달 넘게 최선을 다해 키워온 벼 모종. 상태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시작하는데 일반 관행론처럼 농약 사용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느라고 지금 뭐 습 조정해가지고 병 예방도 하고 친환경 약재로 갖다가 조정을 하려니까 친환경 너무 오래 한 달 정도 키우면 되는데 한 달이 넘어가면서 병기가 살짝 보이는 게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지금. 육묘를 책임지고 있는 전기석 총무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모내기 할 모를 가지러 온 농민들이 모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 겪는 일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뿌리가 아주 팍 자랑 켜야 되는데 이게 일조량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 비닐이 그렇고 올해 날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좀 덜 엉켰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떨어진 뿌리가요. 모의 뿌리 밝은 상태를 문제 삼고 있는 것.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다. 새로 나오잖아요, 하얗게. 나오지. 그런데 이거 문제를 삼는다고 다들. 새로 나오네 안 좋냐 뿌리니까. 네. 아니 나온다니까. 이거 친환경 40일 키웠다면 미쳤다 그래. 40일 키웠으면 이 정도면 잘 키운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양아치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자기는 뭐 간행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 육묘는 병충해 취약한 어린 모에게 화학약품을 전혀 칠 수 없고 영양 성분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영양제 역시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육묘 기간은 길어지고 길어진 육묘 기간에 모에 작은 이상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다. 또 옛날에 내가 했던 거 막 관행으로 막 약초 갖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걸 찾는 거 이제 와서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친환경 육묘상에 그런 게 없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힘들죠. 예, 뭐 농가들 요구 사항은 바로 그런 육묘를 원하는 거고 관행에 버금가는. 이제 우리가 해보면 엄청 애쓰고 막 진짜 굉장히 뭐 소소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맞춰줘도 그 관행 육묘를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예. 올 봄에는 가뭄이 심해 많은 걱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농업용 저수지라는 의림지 덕에 무사히 모내기를 모두 마친 의림지들. 며칠 전에 심어진 모를 유심히 살펴보는 조합원들. 요즘 걱정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 친환경을 하면 이게 엄청나게 극성을 떨어지고 이거하고 저희 꿀파리. 근데 이제 지금 방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회복될 거예요. 작년에는 이게 뿌리를 끌어봐요. 이 또한 친환경 벼농사를 지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논 가장자리에서 벼 포기 한 움큼 뽑아내는 김정이사. 뽑아낸 벼의 뿌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미꾸라지들. 그 수도 미처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미꾸라지들은 얼마 전 방사한 것도 있지만 지난해 방사한 미꾸라지가 논에서 자연적으로 월동을 한 것이 대부분으로 미꾸라지들이 논에 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6월에 의림지들의 논, 그 논 속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왕우렁이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이 왕우렁이는 얼마 전 친환경 농업 일꾼 방사 체험 행사에서 방사된 녀석이다. 그 당시 어린 치패를 방사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난 지금 어른 손톱만큼 자랐다. 왕성한 식욕을 보이는 왕우렁이들. 아주 치패 말고요. 그 다음에 유패라고 하는 조금 더 1cm 정도 자란, 1cm 정도 자란 이 녀석들이 들어갔을 때는 급 성장을 하는 거 사람하고 똑같다고 봐요. 청소년지 이렇게 밥 많이 먹어서 성장을 급속도로 하잖아요. 그리고 대략 이제 어른이 다 되고 나면 아이를 갖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밥을 조금 덜 먹죠. 1년에 4번 정도 해야 했던 제초 작업이 왕우렁이를 논에 넣으면서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그만큼 어린 왕우렁이들의 식욕이 왕성하다. 다른 한쪽에서는 왕우렁이가 짝짓기에 한창이다. 1시간 이상 계속되는 왕우렁이의 짝짓기. 1년에 10번 가까이 산란을 하는 왕우렁이는 그만큼 짝짓기를 하는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곳은 역시 친환경 농사를 위해 방사한 오리들의 집. 그런데 웬일인지 오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오리들의 주 무대는 논둑과 논둑 아래의 논. 잡식성인 오리들은 습성상 무리를 지어 논 속을 헤집고 다니며 해충을 잡아먹고 논 속에 나는 풀도 뜯어먹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논에 물을 흐려서 물 속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일이다. 모내기를 모두 마친 전기석 총무의 발걸음이 또다시 빨라진다. 오늘부터 의림짓들의 논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제약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은행 열배하고 은행 잎, 그 두 가지를 삶은 거예요. 이제 물을 넣고, 한 3일?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삶는 거죠. 삶아서, 이제, 다려내는 거예요. 한약재처럼. 그렇게 다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거 이제 내년에 이제 살충제로 사용하는 거죠. 방제할 논의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만들어야 할 친환경 방제약의 양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거 양이 많이 들죠,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전체 면적이 한 80헥타르 가까이 되니까, 이 전체를 다 하려면 140헥타거든요? 그럼 140헥타를 다 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만 치려고 해도, 그 면적을 한 번만 치려고 해도, 약재 우린 물이 한 600리터? 네, 한 600리터 한 번에.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그지? 냄새 좋은데? 나쁘다. 이거, 여기에, 저기 섞여서 그래. 근데, 이게 발효가 되면 안 되거든. 지금 괜찮잖아. 처음에 냄새가 똑같아. 네, 이래야 된다고.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친환경 방제약은 지난해 만들어 숙성 중인 것. 이걸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저희들 일부러 겨울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보느라고 많이 대량으로 한 거는 이제 알코올을 섞어서 보관을 했고요. 이제 변질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부를 일반 말통에다가 좀 넣어서 보관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겨울인데도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되면 이 살충 효과가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은행 추출물이 천연물이라 쉽게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되면 약효가 없다는 것이다. 방법은 이렇게 유황, 목초액 등 액체 보존 기능이 있는 다양한 물질을 섞어 은행 추출물의 보존 기간을 늘려보지만 이 역시 농부들 스스로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험해볼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물론 친환경 방제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의 제품도 있지만 그 역시 효과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이제 친환경 약재 나온 것 중에서 효과가 좋은 것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가격도 너무 비싸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사실은 친환경 약재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친환경을 하고 있지만 사실 친환경만이 아닌 안에 있는 가축 곤충이나 동물들 같은데 이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실제로 약을 사서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죽더라고요. 진짜 저희들 논 안에는 미꾸라지라든가 다른 소소한 수생 식물들이나 생물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그 약을 입증된 거니까 이제 저희도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엄청 많이 죽었어요. 거의 막 전멸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거 친환경 약재 사용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이번에는 이 친환경 방제약이 벼에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작업을 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용액 역시 식용으로 쓰는 천연 식용유다. 이렇듯 모든 재료를 천연물을 사용해서 방제약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 수산화칼슘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까놀라유, 그걸 일정 비율로 섞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반을 해놓으면, 교반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마요네즈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물을 붓고 이걸 이제 수비처럼 떼내가지고 이제 서서히 녹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은행 열매와 은행 잎의 추출물을 이 기름 용액에 녹여 천연 방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효과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제초차 친환경 약치는데 전착제 역할을 해요. 전착제 역할을 이게. 그래서
벌레 같은 거를 이렇게 기공을 막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친환경 약재를 섞어서 이거랑 섞어서 치면 그 식물에 잘 달라붙죠. 네.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벼농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90년대 초반. 이런 친환경 방제약은 물론 농자재도 전혀 없던 초기에 비하면 지금은 친환경 농자재가 여러 면에서 많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가 그 무농약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농부들이 경험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저장을 하고 보관을 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이 친환경에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정보를 접하는 게 좀 어렵죠. 그게 잘못된 정보를 또 잘못 접해서 그걸 또 잘못하다 보면 현장에서 또 실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름 해가 제법 길어졌다. 길어진 여름 해가 의린집들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간. 의린집들의 논도 일몰의 노을이 붉게 물을 들이고 있다. 이 일몰의 시간, 의린집들 논 속에서는 대이동이 시작된다. 대이동을 하는 주인공들은 의린집들의 친환경 농부인 왕우렁이들. 이유는 산란을 위한 이동인 것이다. 많은 생물들이 산란을 할 때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는 습성이 있는데 이 왕우렁이들의 고향이 풀속인지도 모르겠다. 왕우렁이의 산란은 늦은 저녁 시간까지 1시간 이상 계속된다. 미처 숲으로 이동을 하지 못한 이 녀석은 어느 정도 자란 벼 줄기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산란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나면 의린집들 이곳저곳을 선홍빛의 왕우렁이 알이 점령을 해버린다. 1년을 주기로 봤을 때 보통 우리나라 우렁이는 아까 난태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새끼를 한 번 날 때 보통 200마리에서 300마리를 낳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왕우렁이도 한 번 날 때는 200알에서 300알 정도를 낳지만 1년 연평균 따지면 3,000알을 낳는 아주 번식력이 강한 생명을 갖고 있는. 왕우렁이가 산란을 한 지 20여일 정도. 선홍빛이었던 알들이 옅은 분홍색으로 변하고 완전 흰색으로 변색된 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터진 알에서 미처 논으로 떨어지지 못한 어린 왕우렁이들이 알에서 벗어나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생명 탄생의 고통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논 속에는 이미 부화한 어린 왕우렁이들이 미래의 친환경 일꾼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 중이다. 우렁이를 넣었을 때 치패를 넣어주시는 거. 예. 그 상업하시는 분들이 우렁이 보급하신 분들이 좀 큰 걸 보급하려고 하셔요. 하지만 돈을 더 주시더라도 반드시 치패를 이용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린애가 들어가면 조금만 넣어도 예, 식성이 워낙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패를 넣어 주시는 게 일단은 제초 효과가 훨씬 탁월하고요. 충북 괴산군 간물면 오성리.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2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대부분 나와서 마을 안길 제초 작업이 한창이다.
오성리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삼 덩굴 이거. 그 옛날에 이거 저기 이 오성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친환경 벼농사와 그 역사를 같이 하는 마을이다. 20여 년이 넘게 친환경으로 벼농사를 지어온 마을이 얼마 전 정부의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옛날에 논에서 쌀만 지은 거 아니셨을 텐데 옛날에 논에서 뭐 하셨어요? 맞아요. 새뱅이 잡아갖고 뭐 하셨어요? 친환경 농법을 통한 농사는 물론 제초제를 일절 쓰지 않는 풀베기, 근데 지금 나무가 더 많은 그리고 논 생태계에 대한 교육도 같이 받고 있는 것이다. 산에 들어가지도 근데 뭐 저희는 뭐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일단 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시면서 봐도 보기가 좋잖아요. 이 흙을 살리고 뭐 땅을 살리는 농사니까 오시면서 봐도 뭐 필약 제초제 쓴 게 없고 그러니까 제초제 쓰면 솔직히 삭막하거든요. 세상. 또 이세들도 또 그렇고 이 친환경 농사 짓는 거로 우리는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하죠. 역사랑을 준비하면서 2000년도에 나머지 분들 흡수해서 6이구나 그러더니 6명이서 주변 사람 6하고 해서 12명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해다 말다 계속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 2가구 빼놓고는 다 하죠. 그래서 뭐 이 단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 하는 게 중요하죠. 단지화라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20년) 이상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온 논. 논두렁이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다. 6만여 평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괴산 오성리. 지금 이곳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모두 20명. 그 가운데 18명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리고 오리, 왕우렁이, 메기 등 다양한 친환경 농법 가운데 이들이 선택한 농법은 왕우렁이 농법. 그래서 이곳 오성리의 논에서도 왕우렁이며 왕우렁이의 알이 쉽게 보인다. 그런데 어느 정도 벼가 자란 논. 논인지 잡초밭인지 모를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다. 미국 전 부처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풀이에요. 근데 우렁이가 이 풀을 잘 먹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렁이 넣어주는 논에 아직도 잡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름은 있으나 그래서 이 친구가 잘 제거가 안 되는 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바늘엿귀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그 풀도 또한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에 왕우렁이가 잘 섭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두 친구는 손으로 제거를 따로 해줘야지 되는 게 있고요. 물달개비며 말풀에 개구리밥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렇듯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잡초와의 전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다. 그냥 저렇게 돼요? 물땡땡이는 머리 가슴 배가 고민해야 돼. 미꾸라지가 안 잡혔구나. 다 제로네. 전국적으로 오성리처럼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가입한 마을은 모두 60여 곳. 이들 마을의 논에서 이렇게 논생물을 채집해서 우리나라 논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목적 중에 하나. 크게는 보면은 그렇죠. 농업의 활용이 첫 번째고요. 그러려면 이제 질소량이 얼마나 함유되고 있는가 생체량 조사까지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생체량 조사 해놓은 것들이 지금 거의 없어서 그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생물이 있는 곳에서는 질소량이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으니 지금 현재 질소량이 얼마라 하더라도 질소를 얼마를 덜 투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찌됐든 환경이 살아나면 그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간으로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도 안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홍보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이 안전한 거죠.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고 여러 가지 농업 환경에도 참 위험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위험한 요소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부터 친환경으로 논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인 제천시 의림집들. 이곳 제천 의림집들의 논생태계는 과연 어떨까? 의림집들 논생태계 조사를 위해 가장 먼저 의림집들 서쪽의 신월동 지역을 찾았다. 이곳에는 오래전 논에서 사라진 둔벙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다. 둔벙이 있으면요, 이 원래의 목적은 논에 물을 대기가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옛날 농사 지을 때는. 그러면은 지역마다 자연으로 용출되는 그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깊게 파서 물을 확보해 놓은 뒤에 농번기에 우리 농사 지을 때 물을 대는 역할이었는데, 그 논 자체에서 논 숙지이기 때문에 생명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겨울 되면은 저희가 논이 마르잖아요. 물이 없고.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들이 거의 곤충들이 낮은 곳에 사는 곤충들이 많이 오는데, 물이 마르지 않는 둔벙으로 다 날라와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서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기네 삼터를 삼는 곳이 이게 둔벙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물 확보도 되고, 그 다음에 생명들의 서식처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둔벙이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 매운 데가 많아서 요새는 복원하는 데가 많아요. 논에 사는 생물들이 피난도 하고 서식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의림지들의 둔벙에는 과연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같은 종류? 다 같은 애 같다. 미꾸라지가? 미꾸리야? 미꾸라지 같아. 둔벙과 물길로 이어져 있는 인근의 논. 이 논에 뜰채를 담그자 바로 중요한 논 생물 중 하나가 발견된다. 여기 있네. 풍년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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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발견된 생물은 풍년새우. 이 풍년새우는 그 옛날 논에서 흔히 보던 논생물 중 하나였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풍년새우가 의림집들 신월동 지역의 친환경 논에 살고 있는 것이다. 논 생태계 조사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조사 대상 논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가능한 한 많은 생물의 종을 채집해 조사하는 종 다양성 조사, 그리고 논 가운데 일정 면적의 물속과 논 토양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그 밀도를 조사하는 정량조사법이다. 그보다 논에 정착성 생물이 많은지 아니면 이동하는 생물들이 많이 나타나는지가 논 생태계의 건강함을 말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보통 친환경 아닌 관행도들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아이들보다는 날아다니면서 오는 아이들. 예, 깔따구랄지, 잠자리 요충이랄지, 물방개랄지 이런 종류들, 개아제비나 뭐 이런 종류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재배하는 논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 정착해서,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벼룩이랄지 시벌레랄지 깔따구랄지 실지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기 정량조사 아까 뜨면서 보니까 실지렁이 개체수는 꽤 되어 보이거든요. 아직 조사는 안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논 토양의 상태도 논의 건강함을 말해주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조금 더 유기물이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래야 토탄층에 가깝게 되었을 때 벼농사가 잘 될 수 있는 흙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붉은색 흙을 띠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기물이 들어가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아직 못 바뀌어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둑을 따라 들어가 본 인근의 논. 이 논은 흔히 말하는 관행 농사를 짓는 논으로 관행 농사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해 기존의 방식대로 농사를 짓는 논이다. 보통 이게 20주에서 32주까지가 유이삭이 올라올 거거든요. 애들이 제일 좋다고 보는 게 네. 벌써 얘는 무역 분열이 있어요. 23개에서 26개. 영양이 많은 데다가 일찍 키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잘 자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 친구는 여름에 더운 여름을 날려면 서로 공기가 통해야 할 구멍이 필요한데 그 구멍이 다 막혀져 있는 상태예요. 벌써 너무나 많은 양이 분할이 돼서. 이 시기에 적절한 벼 포기 수는 20에서 25포기 정도. 그런데 이 논의 벼는 평균 포기 수가 약 50포기 정도. 그래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 점이 가장 뿌리치기 어려운 유형이다. 친환경 생산자님들이 마음을 굳게 다져야지 되는 부분이 바로 요때거든요. 그래서 남의 걸 보고 있으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내 건 아직 어린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 하시는데 얘는 정말 체력이 건강한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비만이 걸리는 아이예요. 예, 비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의린지뜰 남쪽에 위치한 마을에 둘러싸인 논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이 지역에는 논 근처에 작지만 습지가 형성돼 있다. 예전에는 논으로 사용하다가 자연 용출수가 많이 나와 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곳. 이 습지에는 벼 대신 습지 식물인 미나리가 점령했다. 보통 이런 습지들은 생태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습지는 마을에서 여기에다가 뭐 제재를 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 습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자연 습지가 이 지역 물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었어요. 그래서 냉수가 올라오면 따뜻하게 보관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내방치된 상태인데 사실은 거기에 많은 생태계가 들어가서 잡아야지. 가서 정확하게 봐야죠. 300여 평 남짓의 작은 습지. 무성한 미나리가 수온을 낮춰줘 한낮에도 수온이 낮은 미나리 밭 습지에는 과연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오, 물자라 천국이네. 물자라 또아리 물달팽이 천국이야. 이제 미나리가 뿌리가 이게 다 자리 잡아가지고 미나리 밭에서 다량 발견되고 있는 물자라. 물장군도 그렇고 물자라도 그렇고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에 서식 조건이 안 좋다, 먹거리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물자라나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많이 있다는 건 먹거리가 많다라는 걸 대신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 먼저 논바닥에 무수한 작은 구멍들이 눈길을 끈다. 건강한 논의 정착성 생물인 실지렁이들이다. 이 실지렁이는 논에 정착해서 사는 논생물로 이 실지렁이가 많다는 것은 논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흙탕물처럼 탁한 논의 물. 그 탁한 논 물속에서 보이는 생물체. 바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다.
한때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긴꼬리 투구새우가 의림지들의 논에서 그것도 다량으로 발견된 거다. 투구새우가 제초 효과를 갖고 있어요. 예, 다리가 63쌍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로 막 흐트러지면 이렇게 꾸정물이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탁도가 생기기 때문에 예, 다른 풀들이 발화하기도 힘들고 만약 발화됐어도 이 다리를 흔들어 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초경 제초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었거든요. 투구새우가.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투구새우 옆에 있는 이 녀석은 바로 물자라. 수컷이 등에 알을 이고 다니는 물자라에서는 새끼 물자라들이 의림짓들의 힘찬 첫발을 내딛고 있다. 논과 논을 구분해주는 논뚝을 따라 들어가는 박미숙 이사장. 이 논뚝으로 들어서자 바로 몇 개의 풀을 집어든다. 네, 쓴바기 중에서도 굉장히 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선순바기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해 먹을 수도 있고 나물로 무쳐 드실 수도 있는 순바기가 있습니다. 근데 순바기가 저쪽에 보니까 우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랗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는데요. 봄에 돌나물이라고 해서 물김치도 담아 먹죠. 그래서 이 논뚝에 지금 돌나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꼬독꼬독하고 맛있는 돌나물이 지금 잘 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고들빼기가 있네요. 지금 네, 우리 가을에 고들빼기 김치 담아 먹잖아요. 야생 고들빼기가 지금 나 있고요. 이 밖에도 꼬리뱅이, 망초, 질경이들도 이 논뚝에서 자라고 있는 식용식물들. 일반 논뚝에서는 거의 사라진 식물들. 이들은 얼마 전까지도 나물 반찬으로 우리의 밥상에 오르던 식물들이다. 밭에서 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밭은 밭 곡식을 재배했던 곳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식으로 식물을 먹었던 건 논뚝에 있었던 이런 식물들을 먹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풀이 참 불편한 존재지만 옛날에는 여기 풀을 잘라서 소 먹이 주고 나면 다시 새 풀 올라오잖아요. 그때 먹을 수 있는 풀들 다시 채취해서 먹고, 그래서 하루에 소 풀 베주는 것도 일정량 베고 일정량 다시 농가에서 나와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드시는 부식 창고가 사실은 논뚝이었었던 얘기인 거죠. 이번 의림짓들의 종의 다양성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김시훈 대표의 관심이 크다. 곤충이 결국은 질소예요. 걔네들이 다량 발생해서 죽어서 걔네들이 양분으로 갔었을 때 왜 풍년새우겠어요? 조상들이 왠지 모르지만 걔만 보이면 그 논이 풍년이 돼서 풍년새우라고 했던 거거든요. 논에 사는 생물들이 제초제 역할도 하고 죽어서 논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중요한 사실로 농부로서 알기는 알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잊어버리고 농사를 지어온 것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왕우렁이가 수입을 해온 거예요, 식용으로. 근데 식용으로 들여왔던 게 풀을 너무 잘 먹으니까. 김 대표는 이 토종 우렁이가 논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 그리고 그 개체수도 제법 많이 채집이 됐다. 사실 외래종인 왕우렁이가 우리 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논에 사는 토종 우렁이가 논에서 제초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화학 농약의 사용으로 토종 우렁이가 논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토종 우렁이가 복원되면 굳이 왕우렁이를 봄마다 논에 풀어놓을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50여 종의 다양한 논생물들이 이번 조사에서 채집이 됐다. 폐 회분을 넣어줄 정도로, 굴껍질을 구워서 넣어줄 정도로
뭐 부족한 성분들을 이 친구들이 사실은 살려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왕우렁이가 여기에 있어서 죽게 되면 왕우렁이 껍질이 다시 논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성질들이 폐회분에 있는 성질과 거의 유사거든요. 일부러 유입되지 않아도 자연으로 생겨서 그게 그 논에 축적됐을 때 가장 안전한 퇴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은인지들 농로의 잡초 및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논은 물론 인근의 농로에까지 화학 농약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 참새나 뭐 새들이 벼 여물기 시작할 때 여기 와가지고 그냥 그 즙을 쫙쫙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빨아먹으니까 이게 수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쭉쟁이만 남고. 해충이나 참새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농로와 농수로 인근의 잡목지역. 실제 이 지역에 서식하는 참새에 의한 벼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하얀 쭉정이만 낳은 벼. 진짜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엄청 심하대 지금도. 심한데. 참새, 집자 먹은 거, 조리피해. 이 시기면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지어다니며 이삭을 먹어치우는 참새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참새에 대한 뾰족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것. 여기가 아직 물도 안 꼈네요. 여기 오대가 아닌가 봐요. 이제 벼가 막 피기 시작하는 늦여름. 의린지들에서 익어가는 벼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벼의 시료를 채취해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 자란 벼에서 농약 성분 등 유해한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잔류농약 323번 검사해요. 323번? 네. 이뿐 아니라 농사의 모든 기록이 담긴 농사를 지으면서 작성한 영농일지도 같이 제출을 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서 2주 걸리니까 또 한참 거의 분석 기간 바로 보내주고. 이렇듯 친환경 농사는 벽시에서 쌀이 되는 전 과정이 철저한 조사와 검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유기농으로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괴산 유기농 엑스포. 유기농의 필요성을 알리고 유기농 종사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자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유기농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유기농 농업에 대한 강연회. 이 강연의 연사로 나온 주형루 농업자조금 이사장은 이 시기에 왜 유기농인가 질문과 함께 유기농을 가장 먼저는 교육적 관점에서, 두 번째는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면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농업을 지금까지 보조사업이 아니라 그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미리 주고 그럼 수확량도 줄어요. 지금같이 쌀이 남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넣으면 쌀이 줄거든요. 비료 농약을 적게 쓰면. 그렇게 해서 소출을 줄여야지. 무기랑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익적 다원적 가치 보상 제도가 이루어져서 그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질 때만이 친환경 농업이 계속하고 나라의 농업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겨우내 묵혀뒀던 의림짓들의 논이 새로운 농사를 위해 다시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에 지난해 농부를 도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던 왕우렁이들의 무수한 흔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살아서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이제 건강한 논의 일부분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이 시간 CCS 충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의린짓들 사람들 제2부에서는 제천 의린짓들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농사 이야기를 담은 자연을 닮은 농부들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